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풀렸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이후 이 지속적으로 달러가 상승하면서 1,400원대가 뉴 노멀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새로운 국면에 좀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한미 2+2 통상 협의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해당 협의에서 관세 비관세 조치, 또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4개 분야를 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환율정책 및 경제안보 두 내용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로 이 미국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원화 가치를 절상시켜 달라고 어떠한 압박을 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5월 초 밀라노에서 한국과 미국이 환율 정책을 협의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1,38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6년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가 있었고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에서 자국과 이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이 거시 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 및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죠. 네.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의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해당하면은 이 관찰 대상국 세 가지 모두가 이 충족이 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이 두 요건에 해당되어서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는 13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작년 대미무역 수지 흑자는 556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이익을 좀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을 상대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환율에 의한 불공정 무역에 의해서 이러한 이 무역 흑자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화가 과하게 저평가되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원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거에도 미국은 상대 국가의 환율에 개입해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무역 적자를 축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플라자 합의인데요. 간략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대 이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던 미국이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등 G5 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환율의 조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자동차 등을 포함해서 일제 물건들이 낮은 환율을 바탕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요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미친 듯이 이 일제 물건들이 팔리면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생겼고 미국은 안보 보장 철회 또 GATT 탈퇴 관세 인상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뭐 강제적으로 환율의 조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일본의 물건들은 수출이 또 막히기 시작을 했고요. 경쟁의 성장률 또한 곧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후 내용이지만 일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곧 이 돈이 풀리면서 버블이 생겼고요. 또 잃어버린 30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환율이 의도적으로 좀 절상이 되었을 때 환율이 올라간 나라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뭐
환차손으로 인해서 떠났던 외국인 투자 자본이 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수입 물건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또 동시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될 경우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또 경기 침체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연쇄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의 원화 절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갑작스럽게 이슈가 되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건 지난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발언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좀 끼임새는 좀 있었지만 한순간 미국에서 원화 절상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이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 하루 이틀 새 좀 큰 폭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환율의 변동성이 좀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한다면은 수출 기업들의 사업에도 좀 차질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주식 시장에도 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390원에서 1450원대 환율은 사실 뭐 조금 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환율이 더 높아진다면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도 사실 많은 상황인데, 환율이든 금리든 하다못해 개별 종목들의 주가든 이 급격한 움직임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환율을 비롯해서 관세, 그리고 정치, 지정학, 리스크 등 이 불확실성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를 하든 해칭이 꼭 필요하고요. 또 포트폴리오 분산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면서 좀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 만큼 좀 안전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